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오늘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오늘날 유물론자들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념이나 의식만 가지고는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혁명, 즉 하늘의 심정을 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를 찾는다 할진데 어떠한 도를 찾을 것인가? 논리적인 도와 양심적인 도를 지나서 심정적인 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해 나오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들, 딸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천상천하의 그 이름이 공인되는 그것이 인생이 바라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주 유물론자들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 이 마음의 혁명, 이 하늘의 심정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추구해야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라고 인정받아서 천상천하에 그 이름이 공인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발전 종합 구조도를 보면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경제 중심의 공산주의에서 이제 네오마르크시즘, 즉 신공산주의, 네오는 신이라고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의식, 문화 중심의 신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하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파는 신문화 비판을 이야기를 했죠.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적으로 이 헤게모니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유물적인 사상을 폭력적으로 했는데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문화공산주의의 실질적인 그런 생활권으로 팔고드는 그런 내용들을 전개해온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다. 그래서 진지전을 펴가지고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새로운 공산주의의 이론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나왔죠. 어떤 것들에 대한 대답을 구할 때 그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을 볼 때 진리는 하나여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왜 그 답이 여러 개냐. 이것은 그 시대에 풍미해온 하나의 문화주의 그리고 권력층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문화일 뿐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성서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리고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100년밖에 못 사는 주제들이 무슨 영도 없는데 그 가상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느냐. 신은 없다.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분립된 이 두 주의를 참 아버님은 이 공산주의, 신 없는 유물론, 몸중심 문화와 민주주의, 신본 자유주의, 마음중심 문화가 있는데 이 몸중심의 문화가 마음중심의 문화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님은 먼저 영을 지어서 이 육을 주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 중심의 육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듯이 밸런스를 맞추듯이 그러나 마음이 우선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두 주의를 하나로 묶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 하나님 중심이 몸 땅의 것을 주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타락의 문화는 이 공산주의가 더 이것을 진전시켜 왔지만 몸 중심, 물질 중심으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 유물사관의 문화 헤게모니와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문화 공산주의를 담고 있어요. 유물론적 중국 문화 헤게모니의 핵심 전략은, 첫째는 중국 유물사관 문화 헤게모니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통적인 이론으로 삼으면서 실용적 중국식으로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이 마오쩌둥 시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장해오다가 이 마오쩌둥 이후의 시대는 그 유물사관을 이제 중국식 공산주의로 변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국가 통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교를 나가본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껴요. 우리 윤경환 목사님, 지금 강동교회 목사님이죠.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본주의, 즉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컨트롤하죠. 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철저히 억압을 하고 확장을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빅데이터, AI 디지털 감시망까지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일상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도 CCTV가 골목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촘촘합니다. 모든 개인 생활까지도 다 컨트롤하려고 이 CCTV 천국이 바로 중국이에요. 이럴 정도로 이 권위주의적 국가 통제 시스템을 지금 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국 공산당의 성문화인지 정책을 보면, 제가 참 어이가 없게 한 식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도 통화를 하게 됐는데, 중국의 공산주의는 더 이 성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에서 통제를 해주고 더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다 뒤집어서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문화, 사상, 윤리 전반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그 큰 구조와 직결된 주제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중국 공산당이 성개방을 억제하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서구의 성해방보다 더 낮게 이것을 컨트롤한다 식으로 중국 체제를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건 도덕적 통제가 아니라 사상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칭추, 징션 우란이라고 하는 정신오염 배제운동, 또 사오팡타페이라고 하는 포르노 불법 출판 단속, 이런 걸 하는데요. 실제는 성개방 운동을 실현하되 적정 수준을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들 공산주의 유물사관은 그것을 원하지만 통제 기능을 잃어버려요. 2019년도에 공식 기로상 약 900만이 넘게 유도 낙태를 시켰어요. 900만이 넘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이 오염되어 있고 심각하고 공산주의 체제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외면상으로 그럴 뿐 실제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통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이 문화공산주의에 오염된 그 식구인데도 그래요. 야, 그래서 얼마나 이것들이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즉 경제적 공산주의의 변형 그리고 통일 전선 전략을 보면요,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허용을 일부 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런데 핵심 산업과 자본의 지배권은 국가가 장악을 합니다. 모든 기업은 국가의 기업이에요. 사기업이라고 꼭 그 겉으로는 그러지만 모든 그 경제적인 그리고 극부 그런 어떤 돈에 대한 통제를 공산당이 다 해가지고 일정한 이익은 국가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이 중국 공산당도 굉장히 자유경제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이익분은 국가가 다 가져가는 구조고 거기에는 빨간 안장을 찬 그 통제자가 다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 기업과 당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기업과 개인은 당의 노선에 맞춰야 하는 것이 중국 공산주의의 경제 체제입니다. 통일 전선 전략을 보면 내부적 민족 종교를 포섭하거나 탄압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위구르, 기독교, 규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부적 해외 중국인 기업 학계를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공산당 이해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도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지만 통제 기능을 다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순회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14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놀란 것은 이제 까만 사람만 보다 보니까 제가 착각이 들 정도예요. 14개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한국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양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중국집을 찾으면 중국집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만 봐도 반갑더라고요. 까만 사람들만 보다가 한 2달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통제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서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 와서도 통제도 당하구나. 그래서 소프트 파워, 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직접 선전 대신에 문화, 교육,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식 세계관을 은근히 확산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몽, 중국의 꿈이죠. 아시아 패권과 글로벌 질서를 재편을 해서 중국식 공산주의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마르크스주의는 폭력혁명에서 이제는 수정 마르크스주의, 혁명 마르크스가 아닌 수정 마르크스주의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물사관에 의한 이 내용들이 심각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선민으로서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서 유불선, 기독교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여기서는 반대받지 않고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 수용을 하죠. 그런데요, 이 공산주의의 사상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게 뭐냐면 문화 헤게모니,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 포스트 모더니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리고 우리가 통제당하는 시스템으로 점점점 빠져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과 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중국식 공산주의 모델을 닮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럼 문화공산주의는 눈에 띄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물처럼 공기처럼 들어옵니다. 정책, 제도, 문화, 교육 안에 스며들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사회 속 문화공산주의의 흐름을 보면 가정 해체,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와서 그걸 폐지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양성평등 그 주의에 입각한 그 부서를 만들었죠. 자, 경제의존, 국민지원금, 임대식 토지 정책을 펴고 있고 사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언론통제 3권 통합, 신앙 축출, 기독교를 사회 문제 집단으로 낙인 찍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 문화공산주의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가정과 성의 해체입니다. 이 동성혼, 성별 자유주의, 특히 우리나라는 청정국인 줄 알았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와, 동성 이데올로기가 나와, 이건 말도 안 돼.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을 거야. 대한민국은 마약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청정지역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부부, 가정 모델이 낡은 것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가족제도의 철폐 노선과 일맥상통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파급효과는 가정단위를 약화시켜서 결국은 개인은 가족보다 국가 사회 제도에 더 의존하게 만들면서 배급제도를 실행을 해서 국가가 가정의 주인이 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문화, 교육과 언론을 통한 가치 재편에 있어서도 개인 절대주의를 미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평등에 있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아주 큰일 나잖아요. 그냥 잡아놓습니다. 또 이 개인주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또 정치적 이 올바름과 사상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명 PC라고 그러죠. 그 올바름의 가치.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전체주의적 분위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인 것 같죠? 전체주의가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 통제 수단으로 만든 공산주의 미화 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 신앙의 약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적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종교적 가치를 흐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해 집단처럼 매도하는 문화적 공세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로마의 정치 권력은 니꼬로 뭐라고요? 교회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정치 권력과 타협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처음에는 종교와 정치는 다른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종교가 정치 권력화되면서 종교 니꼬로, 교회 니꼬로
바로 정치 권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가지고 이 교회는 권력을 유지하고 우리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신을 앞장세운 착취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다시 윤회해가지고 현재의 문화공산주의가 그 로마 시대의 공산주의의 시작점을 다시 시작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세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식 공산주의 정치 경제에서 하드파워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도 유지하면서 소프트 공산주의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가치 영역에서 랩이라든가 모든 드라마라든가 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유물사관을 넣어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경제복지 정책 속에 배급문화를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사를 보면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각종 포퓰리즘성 그 현금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정치의 혼란이 오고 이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더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이 포퓰리즘적인 이 국민지원금의 금액을 더 높여서 여러분들 내년엔 더 많이 지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눈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그 정책을 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의로 갈 겁니다. 처음에는 긴급 상황에서 시작을 했지만 정부가 국민 생활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가게 되면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국민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식 국가 배급 의존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자유시민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층들 지금 정부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돈 한 푼 안 줬는데 돈 주니까. 이게 유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될 내용입니다. 개인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약화시켜서 정부 시의 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중산층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점점점 구속을 당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어렵다고 손들면 국유화 정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자립 시민사회 휘성되고 국가는 부모라는 등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공공 업무에 길들여진 공무원 집단이 가장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들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은 정권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철밥통이거든요. 더 대우해 주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문화가 이 유물사관을 가르쳐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토지, 주택, 정책 속 국가 소유를 강화합니다. 사례를 보면요. 이미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바로 이 국가 소유의 땅을 그대로 놔두고요. 위에 집만 분양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민은 임차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유주가 아니라 건물을 70년만 쓰고 나머지 땅은 다 국가 소유로서 이것은 중국이 70년 사용권, 땅을 사용권을만 주었던 것들을 그대로 그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토지가 국가의 소유로서 국민은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땅이 점점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사고 있고, 인천의 계양구라든가 인천의 일부 지역은 중국 사람들의 땅 보유율이 점점점 극대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재산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영원한 그 재산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은 집주인이 아니라 결국 국가의 세입자로 전락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리는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포퓰리즘적 문화 헤게모니의 결과는 경제정책을 사회 평준화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산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 5년 단제에서 4년 중임제로 결국은 독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고요. 생활 속 유물론과 문화 헤게모니를 통해서 배급문화의 정책을 통해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선택해야 될 기로에 우리들이 섰어요.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신본주의의 회복입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한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종적인 질서의 신본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물질을 다스리는 질서 회복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 이 진지전이 그 문화 헤게모니를 통해서 전략화되고 있고, 종합적인 진단을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배급주의, 임대 중심으로 가면서 전통적 가족 신앙이 해체되고 표현과 사상의 제약을 받고 국민을 독립된 시민이 아니라 정부의 피보호자, 세입자 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